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보통 그럼 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누구누구 특파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워싱턴 DC에 나가는 장원준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그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이제 오간 얘기 그렇습니다. 중에 예. 그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영상이 네. 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시고 저는 지금 나옵니다. 예. 일단 자, 저 영상에서 네, 지금 대통령님 저희 목소리가 감사드립니다. 같이 섞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이재명 드리면서 대통령이 하는 발언 우리 대통령께서 이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오늘은 잠깐 조정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So I believe he will be waiting for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 will.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한껏 띄워주고 예. 뭐 아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띄워주는 세계사적인 평화 메이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말을 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략적으로는 저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추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아첨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저 세계 제일의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 현직 대통령 트럼프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저런 그 맞춤형 전략으로 아부 내지는 상당히 듣기 좋은 얘기 해준 거 뭐 불가피한 선택이고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만 어제 밤 상황에서 야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거구나. 저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도 좀 그 어제 그 오전에도 짚어드렸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조짐이 안 좋다. 네. 블레하우스도 안다든지 네. 뭐 영접도 조금 네. 의전이 이상하다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블레어 하우스 안 되지. 그렇죠. 부의전장이 의전장 나왔지. 나왔죠. 우리나라
여러 장관들이 전용기를 안 타고 따로 미국으로 갔지. 조현 대통령실에 3실장이 갔지.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고 거기에 쫓아갔죠. 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도 못하고 허겁지겁 경유해서 들어갔죠. 네. 이상하다 뭐가 있다. 네. 이게 무슨 농축산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랬었는데 네. 정말 어젯밤 10시쯤에 빵 하고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동안 혹시 예측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여튼 그 전망했던 그 일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 내지는 굉장히 큰 뭔가 타박을 하는 이게 마치 그래서 제트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젤렌스키가 제트로 시작하는데 네. 젤렌스키가 그 저 똑같은 그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말 국가 원수끼리 있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남아공 대통령처럼 무슨 영상을 틀고 막 망신을 준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젯밤 10시만 해도 저희가 있다가 뭐 자세히 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걸 먼저 이왕 볼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그 어제 밤에 밤 늦은 시각이었죠. 그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거기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쯤이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글의 원문을 보여드리고 저희 장 실장께서 그걸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영어까지 읽을게요. 영어로 읽어주시죠. 네, 저 원본이니까. 대문자로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트루스라고 하는 SNS입니다. 대문자로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purge라는 말 지금 거의 이제 대문자로 저희 중요하니까 대문자로 써놨어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도 예. purge and revolution. Or revolution. 와, 숙청 아니면 혁명처럼 보인다. 저 두 단어가 이제 완전히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에요. 저걸 네. 보는 순간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네. I'm seeing the new president today at the White House. 나는 새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네.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 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고맙다. 네. 이렇게 끝났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네.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이야. 그다음 문장도 충격적이에요. 네.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아. 미국이 한국에 사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한테는 재앙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절연하겠다는 뜻 그건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동맹 관계는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네.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니 숙청을 한다는 것은 되게 공산국가에 대해서 해왔던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예. 숙청이란 말을 예. 자유민주 국가에서 누가 상대국에 대해서 숙청이 있었다 이런 말을 씁니까? 잘 안 쓰죠. 네. 안 쓰죠. 예. 네. 그래서 저걸 놓고 정말 온갖 해석과 뭐 추측이 난무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네. 났습니다. 대통령실도 난리가 나고요. 워싱턴 현지도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가 얼추 감지되니까 저래서 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내를 비우고 막 뛰어가고 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도 못하고 경유편 타고 허겁지겁 달려갔구나. 네. 대통령실 3실장이 다 한꺼번에 갔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러면 이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중앙일보는 정상회담을 취소하자는 기류까지 읽힌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되게 뭔가 그림이 딱 맞아 떨어져서 아이고 이번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사달이 네. 벌어지겠는데라는 네. 걱정 어린 시선이 어젯밤에 아주 그냥 난무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위 아부하듯이 굉장히 듣기 좋게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올려주는 그 발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 그 외교 라인이 정말 총가동돼서 그걸 어떻게 잘 수습했는지 모르겠으나 겉으로 나타난 한미 정상회담 모습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양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현재는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정치 특히 외교 쪽의 전문가들한테 이번 정상회담에 학점을 매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두 교수 전문가가 나왔는데 다 A, B, C, D, F 중에 안 주고 I를 주더라고요. I, incomplete.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 한 6개월 있다 다시 숙제 낸 거나 시험 본 걸 보고 평가하겠다. I를 준다는 얘기 뭐냐? 아직도 미심쩍거나 아직도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공개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장면이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도착했을 때는
나왔어요.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깨도 툭툭 치고 그랬는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들어갈 때 배웅을 안 했어요. 네. 그게 외교 전문가들 외교에 좀 상당히 잔뼈가 굵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 이례적이다. 아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멀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입구까지 마중할 때 나왔던데 그냥 나와서 아유 잘 가라고 악수하고 보내면 되는 건데 네. 안 나온 거. 그러면 저희가 봤던 저렇게 공개하는 1시간 그리고 이제 대통령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문답한 데까지 공개하고 그다음 이제 오찬하고 비공개회담 했잖아요. 네. 비공개회담에서 혹시 뭐 좀 틀어졌나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공동 기자회견 안 한 것도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일단 기자회견 없었어요. 네. 앞에 기자들하고 좀 얘기한 게 공동 기자회견에 가늠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식 기자회견 아니고 합의문 미작성.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블레어하우스도 제공하지 않았던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일단 요점만 먼저 짚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심쩍은 대목이 평택의 주한 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랄까봐 그러니까요. 그런 건지 예. 아니면 트럼프가 제2기 행정부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영토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캐나다한테도 너희가 우리한테 뭐 51번째 그렇지. 주로 들어오면 어떠냐든지 네. 또 아이슬란드 얘기도 하고. 얘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뭐 관광지를 지면 맞습니다.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돈바스 지역 내놔라 그래야 종전 협상 가능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트럼프도 어쩌면 전혀 색깔은 다르지만 예. 그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총평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겉으로 나타난 거는 어젯밤 뭐 한국 시간 10시에 막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SNS 때문에 난리가 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무난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실체와 내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네. 뭔가 미심쩍거나 좀 쎄한 지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산무 회담이었다.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예. 첫째, 영빈관이 없었다. 예. 뭐 영빈관을 뭐 8월에는 문 닫고 뭐 정기적으로 뭐 수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미국 국무부 쪽에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나경원 의원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언론 공지문을 다 돌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국빈 방문이 됐든 실무 방문이 됐든 뭐 공식 방문이 됐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다 블랙하우스에 묵었었는데 유난히 이재명 대통령만 그냥 따로 민간 호텔에 묵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점을 콕 지적을 했던데요. 어찌됐든 첫 번째 영빈관 접대가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해 주신 문서화된 합의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 성명이 됐던 뭐 보도문 이런 거라 차 있잖아요. 예. 성명보다 좀 아래 단계인 예. 그런 뭐 보도용 어떤 그 문서화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자회견. 그러니까 오버오피스에서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거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보도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혹 이렇게 끼어들기 식으로 한두 마디 질문을 한 거는 있었는데 양쪽 연단에 딱 정상이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계속 질문받는 그렇죠.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무, 예. 블레어 하우스 없었고 그 다음에 합의문 없었고 합의문 없었고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사실 만한 대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숙청, 혁명이란 발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 보도가 나고 있는데 그 안팎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말고 기자들하고 예, 예. 회담 때 말고 따로 뭐 무슨 서명식 포고문 서명식 할 때 예. 주고받은 내용 중에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다. 맞습니다. 미군 기지가 급습을 당했다. 예. 내가 그런 정보를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고전에 SNS는 띄었던 거 트루스에 올렸던 네.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한국도 난리 났죠. 미국에서 이거 뭐야. 네.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 당한 것처럼 뭔가 큰 사달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네. 기자들한테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교회 얘기를 하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한 20-30분 밀렸잖아요. 네. 이거 기자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좀 네.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출발을 늦게 해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도착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치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저의 통제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 확인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은 그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예. 미군들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예. 거기에 이제 그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을 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오해를 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했다는 건데 예.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청과 혁명이 있다라고 예. 한 것에 대해서 폭스뉴스가 예. 토크쇼에서 해설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폭스뉴스가 예. 폭스뉴스는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예. 그때 압수수색 당하고 특검 수사 받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동병상련 때문에 동병상련. 예. 숙청이라는 말을 쓴 것 아니었느냐.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해가 풀렸다는 부분은 미군 기지에 네. 들어간 압수수색 부분이 예. 그 미군은 아니고 한국군이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을 수 있으나 그 부분 오해가 풀렸을 수 있으나 네, 다른 아까 말씀하신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또 계속 얘기했던 대형 교회 네. 김정한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예. 이런 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곧다 격하게 표현을 해냈잖아요. 네. 표현을 그 일종의 습격 같은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오해가 풀린 건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주라는 말을 예. 퍼주라는 말은 한국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이상한 정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 미군 기지를 퍼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군 기지를 혁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퍼주라는 말과 혁명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것이 미군 기지를 상대로 또는 한국 교회를 상대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상대로 그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럼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그거는 특검 수사에 대한 그것도 내란 특검을 상정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예. 그것의 대상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 왜냐하면 예.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브라질에 대해서 50% 때리면서 지금 현재 좌파 대통령이 전직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50%야. 트럼프는 은근슬쩍 테이블 밑에다 이렇게 뭐 2번, 3번 굴려서 이렇게 레톨릭 쓰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예.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면 아주 강렬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펄즈하고 레볼루션이라는 네. 강렬한 단어를 썼고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주한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들어간 거나 교회 목사님들 압수수색한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정치적인 일종의 야당 탄압 내지는 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훨씬 높네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 참모들이 보기에는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매우 유사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건 브라질도 보수 정권이 물러나고 좌파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보수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 부인까지도 구속되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으니 예.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빗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사실은 저 앞에 아까 공개됐던 장면에서도 그런 거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 그거 통제하는 뭐 이거를 가서 한 거고 뭐 검사들이 지금 팩트 체크하는 거다. 그 정도로 그러면 굉장히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고 딱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워딩 중에 보면은 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이랬는데 예. 이거를 12월 3일 그 계엄령에 대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는 말과 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하는 말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2월 3일 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예.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직 대통령이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네. 적절하지 않은 용어 선택이었다. 네. 아.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들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내 앞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고 있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트럼프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예, 예. 그 이야기에 대해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예. 뭐 그런 식의 인식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물론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제가 그 끝나고 비공개 뭐 오찬이나 회담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합의문을 굳이 안 써도 될 정도로 아주 다 합의가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문을 안 쓸 정도로 합의가 잘 됐으면 합의문 간단히 쓰면 되니까 그것도 전 일단 어불성설 같았고 그러면 그렇게 분위기 좋았으면 나올 때 꼭 맥버릇 걸어 나와서 자 잘 가라고 하고 악수하고 보내면 될 텐데 배웅할 때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여성 그 백악관의 뭐 책임자처럼 보이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그 여성도 뭐 이렇게 억지로 웃고 있는데 표정이 이렇게 아주 밝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 화면을 봤을 땐 그렇다면 비공개 자리에서 그게 말씀하셨던 그런 이 SNS에 올린 우리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그 의식이든지 아니면 정말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경제적 이슈든지 아니면 정말 뭐 방위비 내지는 미군 기지 평택 땅을 좀 우리한테 주라 이런 얘기가 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됐든 이걸 두고 갈등이 채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예, 성과 없는 합의가 없는 합의가 없는 예. 합의가 없는 회담이었지만 다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최악의 상황은 예, 피했다. 그게 저는 정확한 이제 분석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 뭐냐면 최악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젤렌스키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예. 그 다음에 라마포사 예. 남아공 대통령이 왔을 때, 예. 특히 남아공 대통령이 왔을 때는 갑자기 막 영상을 틀면서 맞습니다. 예. 흑인들이 백인 농부들을 습격하고 죽이고 있다는 걸 막 5분 동안 틀고 거기 자료들을 막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하고는 같이 영어로 토론을 하면서 예. 뭐 그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도 막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은 모면을 했다. 모면했다. 예. 네. 이제 이 정도인 거지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 회담이 끝났고 배웅을 못 받은 채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우리 쪽 정책실장, 네. 우리 쪽 안보실장이 네. 아마 뭐 발표를 할 것이고 네. 미국 측에서도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약간 그뭐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그런 구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합의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자, 한국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네. 그들 한국이죠. 트럼프의 말이니까 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재협상을 원하지만 무엇을 얻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지난번 관세 협상을 두고 네. 우리 측 발표하고 트럼프 얘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쪽은 우리 추가 농축산물 이것도 없고 뭐 최애국 대우도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3,500불 투자하는 거는 거의 다 그냥 보증 대출 정도야라는 취지의 발표하고 그 트럼프 쪽에서 최애국 대우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었고 문서화된 거 없었고 그다음에 3,500억 불은 내 뜻대로 할 거고 대통령 뜻대로 다 투자할 거고 90%는 다 미국에 다시 재투자되고 미국인들이 이익이 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트럼프 얘기를 읽어보면 아 이거 다른 거 한국이 자꾸 아 우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뭔 소리야 이거대로 한 거야 이랬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예. 우리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 대출이야, 그 보증이야. 보증사정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아니야 원래 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해. 한국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내가 듣고 있어.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약속 그게 끝났다고 생각해. 자, 내가 선 그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이런 거가 아닌가.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또 불땐 얘기들이 있어요. 원자력 협정 그거 이번 얘기 꺼내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바람을 피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신문은 이번 한미 그 정상회담의 요건 관건은 승부처는 전자력 뭐 이렇게 일면 톱제목도 뽑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농축을 아니면 우리도 하겠다,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는 아닌데 다른 데 가가지고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가가지고 예. 국방비 증액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하라, 그거 증액하겠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맞다이 먹으면서는 뭔가 합의된 게 없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곳에 가면서 연설도 하고 다른 곳에서 질의응답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쪽에서는 뭘 성과나 얻어낸 게 별로 없는 물론 그 백악관 거기 정말 맞다이 하는 장소에서 망신 안 당한 거는 최악의 상황 피했고 그건 다행이지만 뭔가 우리로서 필요한 구체적 성과물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어하우스 묵지도 못했고 합의문도 없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던 그 와중에 그 군수품 구매도 B2 폭격 같은 군수품 구매도 상당히 할 것처럼 네.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그걸 트럼프가 길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네. 그러면 굉장히 원래 없던 추가 미국 비싼 고급 무기들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택 주한 미군 그 주둔지를 리스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아예 소유권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것도 어떤 국방 전문가들은 이게 좀 트럼프가 일본이랑 헷갈린 것 같다는 말을 하긴 해요. 왜냐? 네. 자꾸 4만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이고 네. 이미 줄어든 지 오는데 자꾸 4만 명 하는데 주일 미군이 4만 명이래요. 예. 둘째 그 이 일본 기지나 한국 기지나 미군에 와 있는 건 비슷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갖고 있는 부지여서 그걸 무상 임대해주고 있고 네. 일본은 사유지여서 그게 따박따박 그 임대료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이랑 한국을 헷갈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한국 일본의 상황을 헷갈릴 정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뭔가 소유권 이걸 우리한테 넘기고 나중에 우리가 주한미군 떠날 때는 그 땅을 너희한테 팔고 한다는 식의 무슨 딜을 일단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얘기하면 이것도 부담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 너 이거 안 넘길 거면 그럼 100억 불 저 항의비 분담하든지 이것도 우리한테 새로운 부담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이 끝나고 잘 끝났나 다행히 잘 끝났나 하면서 찬찬히 계산서를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새롭게 생긴 부담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여러 지점이 좀 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쟁하고 애뜰 날